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이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구정이 오기 전에, 이번 설 연휴 이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미리 전략을 짜놓고 얘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어제 또 그간의 부동산 정책과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관련해서 합동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살짝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문을 보시면서 어떤 설명회가 있었는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월 18일 월요일 합동 설명회 개최했다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공급에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 관련해서 일단 진행 상황 보고하는 거죠.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공급 관련 사항. 그래서 왕숙, 교산, 계양, 창릉, 부천, 대장. 그래서 5군데의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완료하고 연내 지구 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금 지구 계획 수립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아직 한참 남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20년 내에, 여기가 좀 빠른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역 관련해서는 이제 토지 보상에 착수 했죠. 그리고 이전에 또 비교를 합니다. 이전 사업과 보금자리 사업 등에 비해서 3년 이상 빠르게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3기 신도시 관련된 토지 보상이 올해 많이 풀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올해는 여기 관련한 3기 신도시 관련한 토지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또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겠죠. 지난 2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통 부분 때문에 이 성공한 도시와 성공하지 못한 도시가 나뉘어 있었고, 결국 뭐 지금까지 오면서 다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오른 지역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도심까지 30분대,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지, 3대 중심지죠. 광화문 일대, 여의도, 그리고 강남 일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모두 확정을 했다. 이 위에 있는 지역들이 다 그 지역이죠. 그래서 9호선 연장, 그리고 GTX, 이런 SBRT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모두 채워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 교통 호재 같은 경우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 후속 조치를 빨리 마무리해서 교통 사업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순간과 이 타이밍을 맞춰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사실상 GTX는 3기 신도시보다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했었죠. 그때 이제 4만 8천 호 규모의 신규 택지 지구 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대규모로 규모가 있는 사업지가 이제 구리 갈매 역세권 부지, 이게 이제 금년에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갈매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좀 오르고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요즘에 다산이 좀 많이 오르는 상황이죠. 이번에 발표가 됐으니까 9호선 연장 발표가 나면서 다산이 좀 힘을 받는 상황인데, 더불어서 이 구리 갈매 지역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지역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제 신규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이 교통 노선이 이미 완비가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또 인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지난번에 56 대책하고 84 대책을 통해서 발표를 했죠. 이 용산의 정비창 부지하고 태릉의 골프장, 그리고 과천 청사. 예.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예. 근데 지금 계획은 잡혔다. 대부분 개발 구상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확실히 될 거라고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진행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도심의 핵심지에 이러한 주택들이 저렴한 금액대로 분양이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이 중에 어느 정도는 물량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당장 간에
특단 대책 속에 포함된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자, 이제 홈페이지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3기 신도시에 관심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7월부터 이제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들어가죠.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관련된 부분도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남양주, 예, 성남, 의왕 예, 차례로 사전 청약을 실시해서 금년 하반기에 3만 호, 내년에는 3만 2천 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분양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정비 사업.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죠. 지금 8군데 후보지 선정 발표했죠. 그 중에 벌써 뭐 프리미엄 장난 아닌 것도 있고, 자, 이 중에 이제 연내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년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또 신규 지역 만 7개 중에서, 협의해서 3월 중에 이제 후보지가 또 선정 발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그 웨이브가 또 시작이 될 거고, 제가 이미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일 송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정말 빌라가 뜨거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올 하반기, 2020년 하반기부터 올 초반 1월 며칠 안 지났는데도 거래량을 보니까 빌라가 아파트보다도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그리고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 사전 컨설팅 결과가 처음으로 회신이 됐다. 그래서 이 지역들을 봤을 때 용도 지역 상향, 규제 완화 통해서 기존의 계획보다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면서 주민의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얘기를 했고, 계속적으로 도감을 하고 2차 컨설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공재건축은. 결국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재건축보다는 연립 밀집지나 이런 지역의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는 요지의 연립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뭐 이런 연립 재건축 관련해서는 뭐 우수지 방배에도 있고요. 우수 입지에 재건축되는 올바른 이 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물량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뭐 은마나 이런 아파트가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확률은 굉장히 적어 보인다. 네. 자, 그리고 1119 대책 관련해서 주거 안정 방향이죠. 그래서 공공임대 공실 중 19,000호. 예. 자, 이거는 솔직히 이제 공급의 다른 사이드죠. 예, 임대 물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매입 임대, 예, 매입 임대 보면 매입 약정. 그래서 현재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사업하시는 그 시행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SH가 이제 웬만하면 다 사준다. 이렇게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건설사랑 토지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물량 뽑아서 가는데 시장이 원하는 건 3, 4인용의 주택인데 1, 2인용의 주택들이 이 매입이 많이 되고 사실상 짓는 분들도 그런 형태로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선의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가겠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구정 연휴 이전의 특단의 대책이죠. 특단의 대책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21년 서울의 주택 물량은 8만 3천 호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2만 4천 호 정도가 공급이 예상된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파트로 따졌을 때는 2만 호가 좀 넘는 수치로 제공이 되죠.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이. 근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라고 이제 다 계산해서 때려 박아서 이 정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이제 임대주택이 2만 4천 호다. 그럼 나머지가 6만 호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물량이 들어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세운 거죠. 공공재개발 등의 공공정비사업, 역세권 주택 공급 활성화. 지금은 보면은 역세권으로 개발을 이전에 진행했던 거는 청년주택들 많이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전세가와 전세값
전세 대란,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에 대한 받침, 그거는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단의 대책은 솔직히 저는 생각했을 때 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확대, 선정이나 이런 걸 확대하는 것, 신규 지역에서 많이 좀 지역이 나와야 돼요. 47곳 중에서 이번에는 또 8군데 후보지 선정했지만 최소한 한 10군데 이상,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는 후보 지정이 돼야 그 중에 진행되는 게 한 5군데에서 10군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방안이 제일 최적이라고 보는데, 구정 연휴 이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민간의 그 분양 물량이 최대한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비 사업을 빨리 진행해주는 그것보다는 공공재개발이라는 트랙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민간에서 그 개발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 특히 이제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 역세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개소 선정 4,700호 공급 기대입니다. 지금 후보지 8곳 자체가 다 역세권 주변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주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상가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이 임차인의 성질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한 장애가 일반 지역들보다는 더 큰 지역들입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지역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은 앞으로의 또 투자의 모멘텀과 방향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사업 장애 요인 해소하면서 양지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물량은 4,700호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그냥 일반 택지처럼 진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구역에 대한 신청 절차도 완료하겠다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신규 구역이 더 빨리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선정한 곳이 기존 구역들이 어려운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공공재건축 얘기 나오는데요. 7개 단지의 컨설팅 결과 회신했는데 선도사업지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넘어서 더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중요한 건데,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미니 재건축,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합니다. 결국 이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로는 어려울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소규모 연립들이 있는 부지 중에서 나름 괜찮은 부지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재건축을 진행하고 싶어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빨리 찾아서 사업 진행하는 게 빠른 거다. 그래서 발빠른 분들은 이미 이 연립들에 진입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일로 들어올 것을 이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힌트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LHSH00이 참여해서 키를 잡는 거죠. LHSH에서. 그래서 도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거다. 키를 여기서 잡고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빨리 해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성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 사업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나오네요, 얘기가. 현재 5,800여 대 세대 주택을 23년까지 1만 세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있는 물량을 2배가량 늘려나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유부지,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지금 공급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는 역세권이에요. 아까는 소규모 연립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택지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개발 사업을 아예 그 유유부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127군데 사업지 중에서
총 9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강일에 6개 단지, 그리고 마곡 9단지 7,084호가 준공되었고, 올해는 이제 양원지구 신내동 위쪽, 그리고 휘경, 세곡 1699호 준공 예정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시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역세권 범위, 그리고 사업 대상지, 사업 방식 확대. 네, 그래서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군데에서 100군데 늘려서 307군데 모두 역세권으로 확대를 했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을 했다. 이게 뭐냐? 일단은 이거를 선점하고 있는 분들은 땅값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만큼 100m가량이 확대됐다는 것은 이 역세권에 대한 범위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성이 늘어난 거거든요. 용적률 늘어나니까 용도도 풀리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가늠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 상업, 그러니까 근린생활 시설의 일정 비율과, 그리고 그 아파트가 들어가는 비율, 오피스텔 들어가는 비율, 주차장 대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밀조밀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개선이 되면서 높이 짓고 많은 주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땅값이 역세권은 크게 오르게 됩니다. 예, 역세권 땅값이 크게 오르게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2년까지 8,000호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고, 25년까지는 약 2만 2천호 정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 여기에서 역세권의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로 건립이 된다기보다는 아파트의 형상과 아니면 도시생활 주택 뭐 이런 식으로 진입이 될 텐데, 아무래도 큰 우리가 생각하는 5984제곱미터의 그러한 주택이 나올 환경은 좀 어렵고요. 그냥 1, 2인 가구, 특히 뭐 투룸 이상의 주택들이 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은 역세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투룸 이상의 빌라들도 전셋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문제점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로또 분양에 대한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의 도입과 확산에 대한 부분이 또 브리핑이 되었는데, 지금 입법 절차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국토부 기재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는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서 공급할 예정이다. 이게 이제 시범인 거죠. 예, 그래서 23년까지 1150호, 28년까지 15,900호, 총 17,000호 공급 가능이 예상이 된다. 예, 이제는 이 정도 규모로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을 도입시키고 이러한 형태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또 분양이 아니라 어, 이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좀 길게 주는 거죠. 초반에 많은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게끔. 자, 그리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1119 대책이 나왔고, 이때 호텔, 공장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이때 가장 핵심은 제가 매입 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공전세주택 1,500호, 그리고 전세형 주택 6,000호, 7,500호죠. 1월 15일 통합 매입 공고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도시생활 주택,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매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뭐 신혼부부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해결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의 3, 4인 가구의 그 전세 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원발의 오줌 누기다. 뭐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주택은 당초 목표한 1,500호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서 전량 1차 공고에 반영했고, 전세형 주택도 거의 3,000호가량 매입 공고하였다. 그래서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전세 주택과 전세형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매입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근데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 보고서 중에서 이 공급에 관련 부분은 다 함께 여러분들 읽은 겁니다. 저랑 읽은 거고, 이게 지금 아침에 바로 하는 거라서 조금 부족하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했던 이 역세권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는데, 유휴부지까지 얘기가 다 나온 마당에 특단이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려면 사실상 기존의 정비 사업이 순항될 수 있도록 초과이익 환수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그래야지 특단의 대책인데 과연 그렇게 나올까 전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 용도 지역의 용도 지역의 용도를 풀어준다던가 아니면 용적률을 크게 상향해 준다던가 뭐 이런 방향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1번 안으로 지금 정비 사업에 갇혀져 있는 빗장처럼 그 막고 있는 이 규제가 풀리는 게 특단이면은 정말 좋을 것이고 시장에 좋은 시그널이 될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제가 얘기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득을 받는 사람이 한정적일 거다. 역세권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개발 사업자, 생산자가 결국 이익을 받는 구조로 될 거예요. 2번 안으로 가면 공공재개발 관련된 그 생산자, 그리고 이 용적률이나 역세권에 대한 그 완화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면 해당 그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와 개발하는 개발업자, 생산자들. 여기에 이익이 한정적으로 돌아가고 결론적으로 시장에 이런 전세 대란과 매매가의 급등 상승에는 해소가 크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부돔은 어제 그 설명회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바탕으로 해서 또 좋은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 많은 부분들을 또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 또 유망할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계획이 진행되던 간에 이익을 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가야겠죠?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 시청 가능하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3기 신도시 관련된 지역들이 큰 또 이슈가 될 것이고 공공재개발 이슈 될 것이고 또 소규모 재건축 이거 용어 나왔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연립주택 중에서 아주 뜨겁게 갈 수 있는 자리들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또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용적률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시기는 어렵고 사업자분들이 또 좋은 기회가 장이 또 2021년에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